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희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 초래한 불행. 아빠는 변호사이고 엄마는 전직 공무원이다. 아들이 어려서부터 영재 기질이 엿보여 아들의 성공을 위해 엄마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 교육에 매달리게 됐다. 아이는 초등학교 때 모든 시험에 매번 올백을 받아오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다. 신이 난 부모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영재교육과 갖가지 예체능 과목들을 시키며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잔뜩 기대감을 갖고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첫 중간고사에서 3문제를 틀려 올만점을 놓쳤다. 그래도 전교 1등을 하였기에 부모는 다소 실망 속에서도 만족했다. 기말고사에서 전교 3등으로 밀려났다. 부모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꼈다. 이러다가 전교 1등을 영원히 놓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칭찬보다는 질책의 언어가 일상이 되기 시작했다.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중2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아이는 무협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부모 모르게 가방 안에는 무협지가 들어있었고 부모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밤새 그것을 읽었다. 급기야 무협지 소설 작가가 되겠다고 습작을 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학교 갈 시간에도 거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불안해진 부모는 아이를 더욱 다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는 더욱 무협지와 오락에 빠져들기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수업 중에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잔다는 것이다. 급기야 아빠는 아이에게 심한 욕설과 구타를 했다. 이런 일이 거의 일상이 되던 어느 날 자신을 때리던 아빠에게 아이가 대들기 시작하더니 같이 반항하면서 자신도 아빠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부자간의 원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때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엄마가 나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내가 물었다.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의 과도한 욕심 탓이었다고 말한다. 아들이 다시 공부에 집중하고 아빠와 사이가 좋아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한다. 내가 다시 말했다. 아이를 이 상황으로 만든 게 부모인데 부모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알겠지만 자기들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으니 아이만 치료해달라고 한다. 아이가 어느 정도 상처가 치료돼서 집에 가도 그 상처를 만든 집안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니 부모도 함께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권했다. 결과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갔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원하면 불행해진다가 진실인지도 모르겠다. 나의 간절함이 상대방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두 모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욕망이 아들을 억압하고 점점 질식시킨 상황이었다. 결국 부모의 과도한 기대치를 감당할 수 없었던 아들은 살기 위해 폭력성과 무기력으로 도피한 것이다. 부모는 당연히 아들이 공부 잘하고 영재성을 발휘하여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란다.
또한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비극이다. 또 하나의 참으로 가슴 아픈 상담을 소개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필리핀으로 3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이때 지독한 외로움과 왕따 등을 겪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생긴 아픔과 상처가 워낙 커서 정신적으로 성장을 멈춰버린 고3 여학생과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를 상담한 사례이다. 아이는 신체만 고3이었지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이 영락없는 초등학생이 그것이었다.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학연수를 보냈건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다.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어학연수만 보내주면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좌절과 절망감으로 돌아온 극단적 사례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상황에 대해 조금은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과대하게 포장된 희망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사랑은 관찰이며 물러섬이다. 사랑, 맹목적 집착, 하지 말고 사랑하라.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인 것? 여름의 계곡으로 놀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10살짜리 아들과 함께 물에 휩쓸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아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렇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아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하려는 사람에게 정신없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떼어놓지 못하면 함께 변을 당하기 십상이라고 한다. 결국 구조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돼야 상대방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 욕구는 무시한 채 배우자나 자녀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온통 자신의 삶을 희생한 여성이 있었다. 그 덕분에 남편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고 두 아들도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미래가 보장되는 대기업에 취직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우연히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그 여성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결국 큰아들은 결혼도 미루고 엄마의 건강 회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가족 모두가 슬픔과 회한에 휩싸여 살아간다. 내심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내 혹은 엄마가 고맙기도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가족의 우환거리가 되어버린 아내 혹은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다. 두 아들은 엄마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들을 자책하며 종종 술에 취하곤 한다. 남편과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성이 최우선적으로 했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장 이기적인 삶이 가장 이타적인 삶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